본 방송은 2025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작품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교육에 관한 진솔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톡입니다.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만나 교육, 배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교육 공동체로서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는 시간. 우리 교육에 관한 담백한 이야기가 있는 시간. 교육톡 시작합니다.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 교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원 공동체 라디오 DJ 사이다 박은영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 초등학교 중학교 학부모인 제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함께 하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박달 중학교의 교장 이규철입니다. 972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행초등학교 교장 정혜순입니다. 깨비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좀 근황 얘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만나는데 진짜 매번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 97쌤 어떻게 지내셨어요? 5월은 계절의 여왕인데 박달 중학교에서는 완전히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그래요. 지난번에도 엄청 바쁜 얘기를 들었는 체육대회로. 체육대회로 엄청 바빴잖아요. 네. 그 뒤로는 막 제가 5월 21일이 저희 학교 뭐였냐면 선생님들 생태 교육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날 뭐였냐면 하굣길 작은 음악회를 했어요. 우와. 그래서 너무 멋있다. 첼로포니아라고 하는 8분의 첼로리스트를 불러서 아이들 하굣길에 너무 첼로로 멋있다. 하는, 저도 처음 시도하는 거였는데 하굣길 작은 음악회잖아요. 네. 그 무슨 고민을 했을까요? 어떤 노래를 들어줄까? 보고 아니요. 갈까? 애들이 그냥 애들이 갈까봐. 하굣길인데 등굣길이 학원 아니라 가야지. 학원 가야지. 그래서 막 고민을 엄청 해서 네. 그날이 뭐였냐면 학부모 수업 나눔의 날이었어요. 저희는 작년부터 수업 공개의 날을 학부모 수업 공개의 날이 용어가 틀렸다라고 얘기해서 학부모 수업의 나눔의 날 해서 이제 이분들이 올해 많이 오셨더라고. 65분. 네. 그분들 수업 나눔한 다음에 부탁했죠. 2시 25분에 또 와달라고. 그 오전에 있었고. 그래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학부모도 계시고 학생들은 또 학원 가야 되는데 붙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남겨올 수 없으니까 자취 애들이 좀 또 해가지고. 걔네들 좀 남고 교사들 또 그날 있으니까 하고 그래서 이제 원하지 않았 3주체가 함께하는 등굣길 작은 음악회 하굣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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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좋았어요. 그분들이 그러더라고. 이렇게 숲속에서 음악회를 하니까 자기들 너무 좋다고. 네. 한 대를 중요한 건 이제 무료로 했다는 게 또 어머, 너무 멋있다. 자원봉사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 애들한테는 아주 특별한. 그러네요. 예, 학교에서. 나중에 제가 카톡방에 올리겠습니다.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우리 깨비쌤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게 6월 2일인데 오늘이 6일 방송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근황 토크에서 그 사전 투표했거든요. 아. 선거 결과를 얘기하면서 사전 투표 얘기하면 되게 신났을 것 같지만 어쨌든 사전 투표를 잘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첫날 정말 원래 일정 없으면 저 안 나가는데 머리도 안 감고 일찍 나가가지고 근데 사람이 생각보다 줄이 그렇게 많죠. 평일에 사람이 줄 서서 사전 투표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저는 놀랐어요. 퇴근길에 네. 관회. 알죠? 관회가 사람이 없어요. 관회 알죠? 저도 관회. 가니까 줄이 없어. 관회가 좋아요. 나는 관회가 길던데. 진짜요? 그래요? 네. 여기 관회가 짧을 건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관회가 길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때. 근데 인상 깊었던 건 이제 고3 아이들이 왔어요. 맞아. 그 생일 지난 친구들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애들을 인솔하고 온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애들이 밖에서 쭉 대기했다가 너무 좋다. 건선군 애들인지 바지가 베이지색 교복인데 그거를 입고 한 10명 서가지고 끝났지 가자 그래서 가시는데 와 쟤네들 생애 첫 투표를 네, 너무 좋다. 그것도 거의 그때가 제가 2시 반 이런 거 수업 시간일 것 같은데
그렇게 멋있다. 데리고 올 수 있는 선생님도 부럽고 애들도 어.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바쁘게 지내고 저희가 또 이렇게 수업 뭐 시간 다 지나고 이렇게 또 늦은 저녁까지 모여서 함께 얘기하게 돼서 또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 이제 교육톡에서는요. 이제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의 하나인데 이제 학교 자율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학교 자율 시간이 뭐 교육 공동체가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프로그램, 뭐 지역 연계 활동 이런 것들을 하자는 교육 정책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이게 학부모인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엇인지, 이거를 왜 도입했는지, 이게 어떻게 또 의미가 있는지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구칠쌤, 이 학교 자율 시간 도대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초중고가 되게 경직돼 있어요. 그 경직돼 있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은 반드시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 거죠. 선택권, 교사의 재량권. 뭐 상황이나 여건 그렇죠. 교류하지 않고 똑같이 해야 아니 되니까. 그 2030 학습 나침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도성인데 그렇죠. 말은 주도성이라고 해놓고 현장에선 본인이 그러니까 그 다 음식을 차려놓은 걸 먹기만 하는 거야.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어야 되는데 다 간편식으로 주기만 하고 먹으라고 하니까 거기서 느끼는 이제 부담스러움. 그럼 니네가 학교 자유 시간이니까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총 6학기잖아요. 네. 그래서 1학기, 2학기. 그래서 34시간. 그러니까 자율- 한 단위가 17시간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2단위씩 해서 34시간 내지는 32시간 정도를 학교 자유 시간으로 한번 본인들이 과정을 짜봐라. 짜봐라. 근데 이제 교과서를 만들어도 된다. 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다음에 학습 자료를 써도 된다. 음. 근데 교과로 해도 된다. 교과로 하면 이제 시험을 봐야 돼요. 수행평가하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제 교과로 안 하고 선택 과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하는 수미양 이제 5개 성취만 해도 된다. 성취도만, 뭐 네. 이렇게 해서 교사들에게 교육 과정에 선택권을 주고 그쵸, 경직된 학생들에게도 교육 또. 과정을 좀 풀어서 할 수 있게끔 해줬다. 그래서 이제 학교 자유 시간 줄여서 학자시 이렇게 얘기가 하죠. 네. 그럼 이게 네. 지금 2022에 처음 들어온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유학년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네, 학기제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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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였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선이 있었죠. 주선 주선이 선택 주제 선택. 주제 이렇게 줄임말을 많이 쓰세요. 아니 이렇게 다 씁니다. 주선이 뭐야? 주선 네, 주제 선택에서 저는 해봤어요. 저희 작년에 우리 애기가 해봤어요. 주제 저희 1학년 같은 주제 선택을 다 7개 과목 쫙 풀어놓고 그거 선택해요.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는 상당히 고등학교보다 그쵸.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넓죠. 주선만 해도 이게 맞아요. 2단이란 말이에요. 네. 34시간씩 맞아요. 하니까 되게 크잖아요. 그다음 스포츠클 맞아요. 스포츠 있죠. 클럽도 있고. 예, 그다음에 네. 진로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풍성한데 여기다 이제 중학교는 또 줬어. 학교 자유 시간을 또 준 더. 거야. 그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줘서 본인들이 할 수 있게 해라. 이제 이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육 과정의 경직성을 조금 깨뜨렸다. 완화하고 네, 또 완화했다. 친구들이 또 이제 상황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학생들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율스러울 것 같은데요.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자율 시간 이게 또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이게 그 2022에서 자율시간이라는 이름으로 나왔지만 이게 2009 오찬부터인가 예전부터 예체능 교과를 제외한 20%의 교과 시간을 순증할 수 있었어요. 순증하거나 이렇게 감축하거나. 감축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하려면 학교에 되게 그래서 학교마다 선행은 예전에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 시간을 늘리고 한글 교육을 좀 강화시키려고 그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시간을 좀 줄이고 이런 거 썼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짧게 하다가
20%를 다 쓰면 20%가 그렇게 돼요. 초등도 뭐 3, 4학년은 주당 수업 시수가 20%고 그 자율 시간이거든요. 26시간. 한 학기에 26시간. 그다음에 5, 6학년 같은 경우 한 학기에 29시간. 이렇게 자율 시간으로 써야 되는데 초등은 아직은 올해는 권장이긴 해요.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교육 과정이 우리나라는 엄청 디테일하고 촘촘해요. 그래서 교사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없을 만큼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학교 자율 시간은 학교의 특색이랑 뭐 창조적인 시간을 만들 자유를 주긴 한 거죠. 근데 초등은 이제 혁신학교 운동 할 때부터 이미 약간 교과 융합, 통합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을 따로 빼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시간을 교육과정 안에서 운영은 해오고 있었어요. 많은 학교들이. 아, 그러면 어쨌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혁신학교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네네. 할 수 있도록 궤도적으로 열어준 게 학교 자율 맞아요. 시간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면 이게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현장의 이야기가 좀 궁금해요. 이게 지금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잘 돌아가고 있나.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있었던 거를 조금 활용해서 더 운영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깨비쌤 어떻게 실제로는 운영이 되나요? 이게 역사는 초등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그 혁신학교 이전에는 교사들이 교과서 전달자 노릇만 했던 것 같아요. 성취 기준을 아주 디테일하게 녹인 교과서를 국가에서 만들었고 그 교과서만을 유일한 텍스트로 삼아서 교실에서 교과서를 읽고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교사들이 했던 것 같은데 혁신학교 분위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왜 도시에 있는 서울 애들하고 저 시골에 뭐 분교 애들하고 똑같은 교과서로 가르쳐야 되느냐. 그럼 성취 기준을 우리가 파악해서 교과서는 쓰지 않고 지역에 맞게 가르치겠다. 이거를 처음에는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불렀는데 우리는 국가교육과정이 있어서 교사한테 교육과정을 재구성할 권리는 사실 없거든요. 재구조화라고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사들이 뭐 국어, 도덕, 뭐 사회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가르치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름을 그걸 교사교육과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교사교육과정 안에 특히 초등에는 이제 과학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 생태전환, 생태교육을 특정한 시간으로 빼서 학교 전체가 가져가기 시작했거든요. 원작품도 교과서에는 몇 시간 안 나오지만 전학년을 원작품으로 세팅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했고 그런 게 지금 자율시간으로 뭐 정착한 거죠. 선행은 3, 4학년이 자율시간이 생태전환 교육과정으로 명명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쨌든 그러면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주로 모든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까 네네. 담임 선생님들끼리 협의가 되고 학년군에서 이렇게 좀 같이 가자라고 하면 그 교육 과정을 좀 선생님들끼리 교사 교육 과정으로 가져가는 게 좀 수월할 것 같은데요. 우리 중학교는 어떤가요, 선생님? 중학교는 초등학교는 다르잖아요. 여기 이제 네. 교과 전문 교과들이 많아서 네. 사실은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학교 자율 시간을 하면 이제 교과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네. 하나를 만들어서 결국 저희 같은 경우는 2개를 만들어야 되고 자율학교 공부를 하려면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아, 새로운 교과가 나오는 교과를. 거지. 새로운 교과가 나오고 그것도 시험을 봐야 돼. 아, 그러니까 선생님 부담이 너무 되겠네요. 선생님들이 이제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20시간을 한다. 그래서 내가 1시간을 줬어. 그러면 나머지 3은 일반 국어 시간을 해야 가르치고. 되고 일은 학자식 걸 해야 돼. 다른 근데 그걸 걸로. 문해력을 해. 그럼 그것도 역시 수행 평가를 해야 되고 해야 돼. 새로운 왜냐 수행 평가를 또 그쵸. 30% 이상 해야 되니까 세 꼭지를 해야 돼. 그럼 나도 여기서 3단위에서 국어를 하고 있는데 문해력을 또 해야 돼. 그럼 부담이잖아요. 네. 그럼 내가 해야 되는 수행 평가가 많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부담이 실제 가니까 생기더라고요. 아, 어쨌든 모든 과목이 아니라 어떤 특정 과목으로 가져가야 되고 새로운 교과로 구성하면서 이렇게 하려면 복잡한 아니 근데 그럴 너무 수 있어요. 힘든데. 이제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선택 과목으로 해놔가지고 조금씩 내놓는다. 아, 과학에서 네, 조금씩. 얼마큼 내놓고 음. 가정에서 얼마큼 내놔서 한 34시간짜리를 만들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근데 거기에 이제 되게 좋죠. 융합 교육 과정이고 주제의 네네네. 통합이 딱 돼. 이제 겉보기엔 되게 좋은 거야. 아 이거 괜찮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실제적인 고민이 있어요. 운영을 하는 총 누가 할 것인가. 그러니까 총괄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오늘 사람. 그게 나오요. 누가 할 것인가. 누가 그 선생님이 누군가는 국어 선생님, 사회 선생님, 다 가정 융합해야 선생님과 그 같이. 수업을 내놓은 선생님하고 합쳐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수업을 짜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쉽지 그럼 않네요. 중심 교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책임지는 선생님이 계셔야죠. 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이거 이제 가장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그거가 나서면 선생님들이 4-5명이 3명이 붙어서 그렇게 같이. 나가는 건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는 아직 훈련이 안 된 부분이고 현실적인 사실 딜레마.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시수를 내놔는 거 내놨을 때 TO가 문제 또 생길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 학교별로 이거 다 정해져 있는. 불안함이 있는 거죠. 아. 불안함이 있는 거죠. 중동에서 눈치 TO 싸움 아까 눈치밥이 있는 눈치 싸움. 내가 수업 시수는 줄어들면 좋아. 땡큐야. 중등이 중학교가 저희도 18.59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국어가 다 20시간이야. 네. 네 명이. 풀로. 그러면 누가 내나 1시간을. 그럼 17이 딱 네. 없어져. 그러면 약 18.59가 나와. 그런데 이게 이제 완전 학생 수 줄었어. 그 TO 감대. 그럼 날라가. 이거에 대해 불안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렇죠. 불안감이 그러니까 있어서 이 부분에 좀 되는 거. 그다음에 교과서를 되게 만들거나 기존에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작년부터 올해 시작한 이거에 학교들이 맞춰서. 많으니까 네네. 그런 학교들은 뭐 문해력이라는 것도 생태 환경 이런 것 교과서를 교육감 인정 교과서를 인정서를 많이 만들었죠. 아니면 이제 활동지를 잘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어서 교사의 노고가 굉장히 그러네요. 필요한. 네네. 그렇지만 전문성은 느는데 전문성이 늘기 위해서는 그 노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하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안 하던 하니까 힘든 거고. 근데 기존의 것을 그럼 줄여줘야 되는데 기존 것은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되니까 이제 중등에서는 시험에 대한 부담. 그러네요. 이거로부터 해방시켜 주면 될 것 같아요.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평가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네요. 모든 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평가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겹치면 그게 쉽지 않. 그러니까 어려움이 초등보다 있어요. 진짜 훨씬 복잡할 네네네. 것 같은데요. 듣기만 저희는 해도. 되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되게 뭐 안 해. 시험 보지 않는 거. 평가를 좀. 그죠? 패스 페일만 하는 거. 그것만 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육과정하고 기존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그게 약간 편제표 나오기가 쉽지 않은 게 있어서 맞아요. 그런 어려움이 좀 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게요. 지금 이렇게 듣다 보니까 학교 자율 시간이라는 것 자체의 도입 배경과 또 이거는 워낙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과정인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게 너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참 들면서 어려운 난제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노래 듣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깨비쌤 어떤 노래 들을까요? 가사가 되게 좋더라고요. 달리기라는 곡인데 네네. 언젠간 슬기로울 전공의 생활 거기 OST래요. 네네. 함께 듣겠습니다. 학교 자율 시간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게 시행이 시작되고 있고 이제 초등학교에서는 좀 더 정착이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둘 다 이게 좀 더 발전적으로 아이들에게 또 교육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앞으로 잘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깨비쌤부터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는 교과 간 벽이 높잖아요. 근데 초등은 이제 교실 벽이 높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려고 혁신학교에서 초등은 동학년 협의회가 되게 탄탄해서 우리 학교는 이제 많은 혁신학교들이 그렇지만 학년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넷이 협업해서 같이 가거든요. 4명의 교사가. 그 최소한 뭐 예전 말로 하면 진도라는 개념보다는 주제를 엮어서 이번 달에는 이 주제, 다음 달에는 다음 주제. 근데 그거를 가져가려면 이게 교사 주도성이잖아요. 근데 교사 주도성은 아주 필요한 같이 따라가야 되는 게 동료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랑 협업 없이는
주도성을 발휘하기가 되게 힘든 직업이기도 하고 또 이 자율 시간은 더 하죠. 그리고 동료랑 같이 뭘 하지 않으면 이건 혼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게 자율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에는 처음에 202가 적용된다고 3사 적용된다고 했을 때는 초등이 자율 시간이 필수였어요. 의무. 근데 작년 11월인가부터 슬금슬금 권장으로 바뀌더라고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현장이. 근데 그러고 권장이 돼서 수원도 많은 학교들이 아마 30% 안 될 거예요. 이 자율 시간을 운영하는 하는 학교들이. 학교가. 또 우리는 늘 하던 거니까 해가지고 가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그나마 혁신학교 운동 때 가졌던 그 협업 문화가 지금 거의 다 박살나가지고 초등도 거의 교실문에서 다시 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많은 학교들이. 그런데 자율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죠? 그러니까 이게 교과 간 융합도 해야 되고 오히려 뭐 아이들 교실 그 구분을 다르게 할 수도 있고 또 교사들이 각자의 영역을 맡아서 다른 교사가 수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협업 없이 가능할까? 그 교사들이 잘 안 덤비고 있기는 해요. 이게 뭐 근본적으로는 그 한계점은 뭐 수능의 문제도 있고 위로 가면은 늘 그래서 이게 학교 교육과정만 자율 시간을 준다고 자율 시간이 완성되지는 않을 것 같고 학교 자치나 뭐 교사 주도성이나 다양한 문화의 변화가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자율 시간이 정말 취지에 맞게 운영되기는 쉽지 않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도 여러 미디어 강의 같은 거 나가 보면 이제 초등학교는 얘기하신 것처럼 교실과 교실이 같은 학년인데 분위기가 너무 다른 데가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은 비슷하게 한 것 같은데 결과물이라든지 학생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게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인데 딱 그 문 한 단 넘었는데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대부분 안 그런 선생님도 많은데 그 담임 선생님을 보면서 이 선생님한테 1년 동안 배우는 아이들이 좀 안 됐다라는 반도 있고 어떤 데는 너무 재밌겠다 하는 반이 그렇죠. 있고 막 이런 게 좀 있는데 근데 학교 자율 시간을 좀 도입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완화될 것 같아요. 이제 이걸 같이 의논하고 이 옆에 있는 선생님의 과정들을 보게 되니까 더 시너지도 나고 선생님을 포함한 학생들에게도 되게 도움이 되는 과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얘기하신 것처럼 학교 문화, 학교 자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97쌤 생각하시기에는 이 중등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초등이 동학년이 중요하잖아요. 동학년에서 결국 수업도 보고 같이 나누고 협업 문화가 이렇게 되는데 중등은 학년 체계로 저희 학교는 돼 있지만 학년 체계 안에서 또 교과가 그렇죠. 나누죠. 이중성 멤버십을 그렇죠.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번을 더 써야 되는 거죠. 네. 협의가 또 학년과 있고 또 교과 이 안에서 사실은 아까 말씀을 잘 하셨는데 기본적인 협업 문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 같이 할래요? 혁신학교 가장 처음이 철학이 우리 한번 같이 해볼래요? 그렇죠. 그래 도와줄게요 이거거든요. 이거 학교 자유 시간은 그거예요. 나 국어인데 선생님이 사회 선생님인데 우리 이번에 주제가 선거예요. 우리 한번 이거 가지고 논의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보통 혁신학교에서 많이 됐던 건 이게 통합학습인단 말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잠재적 교육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나 나온 건 이제 표준화로 시키려고 했던 거지. 이제 구조화 시킨 거지. 틀에 맞게. 구조화 시켜 놓으면 교사가 누가 되든 그 구조 안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게. 사실 이제 이렇게 이행을 했는데 이 이행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문화도 있고 자기들에 대한 참여 의식도 높아야 되고 의식도 있어야 되고 문화도 있어야 된다는 거를 강구한 거죠. 그냥 구조만 맞아요. 만들면 그냥 만들어서 교사들이 정책만 할 시행하면 거야라고 껴 하는 맞출 것이다. 되게 낭만적인 됐어요. 수나 되게 좋았어요. 낭만적인. 그죠. 원래 항상 낭만적인 정책은 현장에서 사람들을 피투성이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저는 정책은 낭만적이서 안 돼요. 아주 꼼꼼하면서도 네. 심리를 잘 읽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자율인데
그죠? 자율이라고 써놓고 타율로 만들으니까 선생님들이 네. 불편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들어올 때는 항상 뭔가 빼주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더하기잖아요. 이미 음. 중학교는 지금 잘하고 있어요. 네. 아까 주제 선택 1학년 잘하고 네, 있거든. 네, 네, 네. 그죠? 잘하고 네, 있는데 맞아요. 1학년에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2, 3학년을 또 하려고 하는. 네. 그래서 아니 자유학기제 잘 해놓고 연계까지 했다가 싹 줄이고 또 이게 갑자기 맞아요. 들어와? 그러면 선생님들을 사실 여기에는 낭만적인 게 아니라 되게 치밀하게 못 믿는 거죠, 부시. 선생님들 너희들은 그냥 놔두면 어. 아유 안 되니까 구조화 시켜놔서 빼도 박도 못하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무조건 34시간 64시간을 모여서 치고 박던지 만들 해. 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네. 제가 볼 땐 너무 좀 사악해요. 의미가. 물론 이걸 통해 변화는 있겠죠. 네, 네. 그런 얘기예요. 말 걸어보란 얘기예요. 음, 평소에 안 하던 선생이 한번 그쵸. 국어만 하지 말고 음악 선생님하고 다른 손도 과목 내밀어 막 해보자. 이런 게,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되겠어요? 그러게요. 이게 얘기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자율성을 주고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도 할까 말까 한 거를 이제 이걸 이렇게 무조건 억지로 그 안에 이렇게 니네가 알아서 이렇게 딱딱딱딱딱 원하는 대로 들어가라. 근데 저는 또 교사들 입장에서는 또 내가 이 학교에서 이 맞춰서 이 어려운 과정을 해냈는데 또 순환하시잖아요. 딴 데 가잖아요. 다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잘못하면 이게 좋죠. 본인이 우리도 생태학교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특화돼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겠고 네. 연계도 잘 되겠죠. 외부랑.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자기가 잘하던 걸 잘하니까 좋겠죠. 전문화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교사들이 전문화가 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네. 근데 교사의 전문화가 되는데 그것이 피상적인 전문화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의 딜레마인 것 같아요. 이제 국가에서는 전문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계속 그치. 연구하고 왜냐면, 발전하고 계속하는. 이건 국어 과목이 아니라 너가 문해력이라는 제목으로 디지털 문해력, 문해력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거 교과서도 쓰고 학습지도 만들 거니까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교사의 교육 과정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는 이제 이건 교사 기획력이라는데 본인이 그 교과서도 쓰고 평가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다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교사들 여기까지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혼자 하지 말고 같이 아, 이건 어렵잖아요. 네. 요 플러스 그러니까 플러스 1 네. 플러스 2를 생각 안 한 것 같아. 플러스 네. 2. 네. 요거만 잘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뭐 선행되는 작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이게 근데 하실 어쨌든 거예요? 네, 도입되고 또 선생님들은 어떤 정말 되게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결국 해내는 게 또 좀 해내죠. 네, 저희 옛날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 줌 온라인 전환 못한다 하셨지만 결국 다 같이 해내셨던 것처럼 해내시긴 하겠지만 그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정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굉장히 전투적으로 전투해야 돼요. 네, 하셔가지고 힘내셔서 하시기를 응원 드립니다. 이게 왜냐면 이게 뭐 교실 검투사 되는 거예요. 검투사. 어? 하다 자기를 막 찌르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저는 학부모로서 들어보면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교과들은 대부분 현실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쵸. 관련이 있을 그래요. 걸 맞아요. 같기 재밌고.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좀 기대되는 과정이지만 그 선생님들의 수고와 노력이 정말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노래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노래 하나 들을게요. 우리 97쌤 어떤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할까요? 예, 이제 여름이잖아요. 네. 여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노래 10cm가 부릅니다. 너에게 닿기를 한 이유? 아주 굉장히 좀 청량감이 있는 아름다운 음색을 가진 10cm의 노래입니다. 네, 그 전투에 피 흘린 선생님들을 위로하며 좀 위로가 되나? 네, 함께 듣겠습니다. 예.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공감토, 학생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자, 오늘도 선행초 학생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선행초 6학년 방송반 권시윤입니다. 저는 이번에 방송반에서 진행한 랜덤 플레이 댄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랜덤 플레이 댄스는 매월 수요일 말에 하는데 이번에 1학년 공개 수업 때문에 금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저희는 유튜브에서 랜덤 플레이 댄스 동영상을 찾아서 차트로 골라서 틀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잘 몰라서 조금 아쉽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통해 앞으로 과거에 있었던 챌린지를 다시 틀어 옛날 감성, 추억을 끌어보려고 합니다. 아니 약간 자기 반성도 있네요. 여기 약간 플레이 댄스 했는데 참여도가 좀 저조했었나 봐요. 아이들이 스스로. 그럼 랜덤 댄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에 보면 랜덤 플레이 댄스라는 아이들 최신 좋아하는 노래만 모여 있는 예. 그 종합곡 같은 게 있어, 모음곡. 네, 그래서 이게 틀어주면- 말하자면 뭐 이렇게 뭐 3, 2, 1 하고 노래가 나오면 이 노래를 아는 애들이 몰려와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재밌다. 지금 보니까 그 춤을 애들이 잘 못 춘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이 잘 아는 노래를 틀어줬어야 되는데 그렇죠. 최신을 했더니 아직 그 춤까지는 애들이 못해서 그랬었나 봐요. 초딩 애들은 조금 그럴 수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니까 중딩만 되면 그쵸, 몸이 다르죠. 아유, 예, 나릅니다. 우리 애들이 조금 더 잘 모르는 예, 아니 초딩 애들 보니까 잘 모르죠, 이제. 네. 중딩 애들은 뭐 그 나오던데 1초, 2초 맞히기 그런 거 있거든요. 갔더니 어떻게 그걸 맞히는지 나는 기절초풍했어요. 그래도 이게 공고문이 이제 도처에 붙어요. 우리는 뭐 음. 학생 자치회든 방송반이든 1학년이 왜 저거 언제 하냐고 계속 저한테 물어봐가지고 몇 교시라고 가르쳐 중간놀이 시간이야 강당으로 가봐 저는 까먹었는데 그 다음에 저 갔다 왔어요. 춤추고 왔어요. 재밌었어요. 그러게요. 어쨌든 이제 우리 초등학교의 아주 랜덤 플레이 댄스 귀여운 공연에 관한 이야기들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달중 친구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을 하게 된 박달중학교 2학년 정시민입니다. 저에게 이번 시험은 여름방학을 앞둔 마지막 시험이라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저는 중간고사 때는 2학년을 나서 적응하느라 시험을 제대로 치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에서는 정말 노력한 만큼 최선의 결과를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열심히 공부한 만큼 수고와 노력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 역시 저에 못지않게 열심히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고 화합하며 모르는 것을 배웠으므로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노력한 만큼 수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험을 치르기까지 저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들과 이번 시험 문제를 내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저희가 많이 성장할 수 있었고 더 자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을 통해서 학부모님들에게는 저희가 이만큼 공부했어요 라는 자랑의 메시지를 담고 친구들에게는 서로 의지가 되기도 그리고 디딤판이 되기도 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은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고 그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친구 간의 불화도 생기고 부모님과의 다툼도 생기고 성적에 대한 고민 때문에 많이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저희 박달중학교 학생들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말고 부디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번 시험의 의미 속에서 3학년 선배님들은 졸업을 준비하고 후배들은 이번이 첫 시험일 텐데요. 그 두 학년 모두 다 각자의 최선을 다하고 힘을 내어서 모두 멋진 결과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말을 하게 된 박달중학교 2학년 장서울이라고 합니다. 저에게 시험의 의미란 인생의 성장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통해서 인생을 배울 수 있고 그 기회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은 시험으로 인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부모님과도 성적 문제로 많이 싸우며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자립하는 방법을 배우고 더더욱 나은 결과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상 박달중학교 2학년 장서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그 박달중은 지금 오늘 정소미 원래 맨날 듣던 친구 말고 새로운 친구 등장했는데 이 친구도 굉장히 말을 잘해요. 왜? 아니 애들이 왜냐면 챗GPT처럼 막 대답을 하는. 그 교육 과정이 네. 그러니까 뭐 되게 혁신 학교들이겠지만 우리는 만들고 발표하고 아. 만들고 발표하고 읽고 발표하고 이거를 그러니까 계속 하니까. 저 덕양도 발표를 엄청 시키거든요. 어. 박달도 엄청 시키니까 애들이 그냥 이렇게 하면 정말 바로 잘해요.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톡. 어. 그래서 야, 얘네들 잘한다. 그러게요. 대단하네요. 사실은 얘네들이 대학 가잖아요. 군기 일학이에요. 아. 그리고 고등학교 가서도 네. 수행평가 이게 발표 영역에서는 타의 그 보고서 쓰고 이런 것들은 아. 그렇죠. 다른 애들 따라오지 못해. 아. 왜냐면 그거 중심으로 계속 하니까. 근데 그게 맞는데 사실은. 그러게요. 아니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생각했었던 하나하나 되게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학생도 중요하고 선생님 얘기도 시야가 해주고 넓어요. 학부모님도 그렇죠. 얘기해주고. 그게 그래서 대단하네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맞는데 네. 우리가 아. 이 방향이 맞는데 그 저희는 이제 물론 그래서 이제 저항감도 있죠. 이제 계속 이제 국영수를 강조 안 하고 계속 이런 교장 발표 선생님이 수업과 뭐 토론하고 토론 수업. 책 읽고 발표하고 이제 근데 이 역량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선생님들 새로 오시면 그거에 이제 적응 못 하는 거죠. 그러실 수 있겠네요. 참 어려워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학생들 얘기도 잘 들어봤는데 우리 아이들 신청곡 있었을까요, 선생님? 네, 우리 학생들은 그 우리 학교가 그 5월과 6월에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냐면 우리 학교는 그 이게 울타리에 장미 넝쿨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우에린의 붉은 장미. 네. 함께 듣겠습니다.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이야기 나누시면서 어땠는지 소감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칠쌤 어떠셨어요? 학교 자유 시간이라고 하는 그 정책은 교사들의 주도성을 높이고 협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좋은 것은 맞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정책을 하다 보면 항상 플러스를 하면 뺄 셈을 줘야 되는데 이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 자유학년제 이런 거 굉장히 잘했던 거거든요. 이건 사실 보수가 끌고 왔는데 굉장히 잘한 거예요. 박근혜 때 들어오고. 네, 박근혜 때 들어와서 그래서 중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된 거죠. 그러니까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도 모두 다 자유학년제 때문에 주선하고 맞아요. 스포츠클럽 들어오고 그러니까 진로 들어오고 이러면서 굉장히 활동 중심으로 아이들이 즐거워졌거든요. 네. 확 줄여서 이제는 한 학기밖에 못 네, 하잖아요. 좀 아쉬워요. 근데 네. 다시 학교 자율이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두 학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게 좀 조금 더 네. 조금 더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선택권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네. 왜 꼭 네, 두 학기를 해야 되는가? 두 학기 중 한 학기 할 수 있게 좀 하고 좀 이게 점진적인 거는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네. 그런 정책에 있어서 좀 더 꼼꼼함, 낭만적인 정책은 현재가 피투성이로 만든다. 네, 오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깨비쌤. 네. 그 뭐 초등이야 그리고 이제 선행초는 혁신학교 한 12년 차니까 이게 어렵지 않았는데 중학교는 조금 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뭐 그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새롭게 이제 도입되는 여러 상황들의 변화 속에서 어쨌든 아이들이 좀 더 성장하는 방향으로 잘 이게 정착이 되고 도입이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여러 이슈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 우리 박달준 친구의 신청곡 들으며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